개인 투자자 100만 명 시대, 정부가 꺼내든 코스닥 3천 카드를 아직도 반신반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코스피 5천도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달성했죠. 이제 남은 건 코스닥입니다. 정치권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장 확실한 표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코스닥 시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왜 코스닥에 주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을 돌아보죠. 민주당에서 처음 코스피 5천과 코스닥 3천을 공약으로 내걸었을 때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코스피는 실제로 천을 돌파했고, 물론 조정을 받긴 했지만 목표 달성 자체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이야기가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코스닥을 3,000돈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계속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올해 말에서 내년 초쯤이면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최도 관련 발언들이 나왔었죠. 현재 이 정권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생각해 보세요. 국회까지 완전히 장악한 상태에서 옳든 그르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코스피 아천을 만들어낸 그 파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코스닥 3천조까지는 못 가더라도 현재 1000 수준인 코스닥 지수를 훨씬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조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부터 우리 멤버분들께 계속 강조했던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코스닥 지수가 반드시 1000을 돌파할 거라고 확신했었어요. 그때 코스닥이 809분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1000 근처까지 올라왔잖아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지와 시장의 흐름이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거든요. 특히 연초라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시장 전체가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잖아요. 이때를 노려서 정부가 코스닥 3천 프로젝트를 공식화하고 역대급 재정을 상반기에 무려 75%나 쏟아붓는다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거의 정해진 수순입니다. 2017년 바이오 광풍, 2021년 메타버스 열기, 2023년 2차 전지 랠리를 기억하시죠? 2025년에는 로봇 테마가 떴고요. 이런 대형 테마들이 앞으로는 더 자주, 더 크게 발생할 겁니다. 과거에는 작은 버블이 생기면 적극 활용했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신중해졌었죠. 하지만 시장 자체가 정말 크게 성장한다면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할 시점이 온 거예요. 위기는 결국 기회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투자자들에게만 달콤한 과실이 주어지는 법이거든요. 이번 정부의 코스닥 3천 목표는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정치, 시장,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전략이에요. 단순히 지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부실 기업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거든요. 상장 기준을 훨씬 더 엄격하게 만들어서 좋지 않은 기업들은 빠르게 퇴출시키고 우량 기업만 남기겠다는 겁니다.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왜 장기적으로 계속 올라갈까요? 부실 기업들을 끊임없이 쳐내고 좋은 기업들만 지수에 포함시키기 때문입니다. 코스닥도 이제 같은 방식을 채택하겠다는 거예요. 상장 기준을 강화해서 우량 기업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면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도 장기 상승 궤도에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성장 기업에 대한 지원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모험 자본 유치를 통한 국민 성장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시장에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AI, 우주항공,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이번 정부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정말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코스닥 시장에도 저평가됐거나 조용히 묻혀있던 우량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해 자금 조달을 훨씬 더 원활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특히 지금 개인 투자자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치권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규모예요. 투자자만 100만 명이고 그 가족과 지인들까지 합치면 거의 전 국민이 증시와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에 신경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환경이 완전히 조성된 겁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국민연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르면서 국민연금 자산이 250조 원 넘게 늘었다는 게 팩트로 확인됐어요.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1%씩만 올라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1년 이상 늦춰진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수익금이 복리로 쌓이니까 증시가 상승할수록 국민연금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한국 증시를 부양시키는 게 곧 국민연금이나 각종 사회보험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게임, AI, 2차 전지 같은 고성장 기업들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안 되거든요. 이번 정권 들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나 최소한 동결 사이클을 계속 유지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코스닥 지수한테는 엄청나게 유리한 환경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와 반도체 소부장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AI 관련 기업들이나 2차 전지 섹터도 꾸준히 봐야 하고요. 거시적으로 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바이오 섹터와 AI 섹터에 대한 투자 심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무엇보다 반도체 소부장의 실적 성장과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을 띄우겠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니 코스닥 지수 레버리지 상품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봅니다. 코데엑스, 코스닥 옐샤브식, 레버리지 같은 경우를 한번 보세요. 코스닥 상위 150개 기업의 2배 레버리지 ETF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거래일에 코스닥 지수가 2% 넘게 올랐는데 이 상품은 거의 9% 가까이 올라서 중요한 저항선을 완전히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특히 코스닥에 상장된 핵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 꾸준히 가져야 할 때예요. 저 같은 경우도 바이오 기업들과 AI,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지분 비중을 꽤 많이 늘렸습니다. 코스피 암원을 찍었으니 이제 자금이 코스닥으로 쏠릴 가능성이 정말 높습니다. 중간 선거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겠습니까? 바로 코스닥을 부양시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정치적 상황까지 감안하면 코스닥 시장을 지금부터 꾸준히 지켜봐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이나 리딩이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시죠?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